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제를 계속 나갑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모든 거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하다가 말았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보편적인 명제들은 모든을 포함한 명제예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얘가 참인 거는, 자,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참이야. 즉, 100% 참이어야 참입니다. 99개는 참인데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에요. 모든을 포함한 명제는. 그런데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참이야. 즉 1%는 참인데 99%가 거짓이어도 참이야. 그래서 가장 이해하시기 좋은 예가 이런 거죠. 자, 소수이면 모든, 만약에 그냥 소수이면 홀수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으면 이 앞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모든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모든 소수이면 홀수이다. 이건 뭐 거짓이죠. 딱 한 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이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 얘는 거짓이야. 그런데 어떤 소수이면 짝수이다. 근데 소수는 대부분만 홀수거든. 이 빼고는. 근데 1%만 참이어도 참인 게 어떤을 포함한 명제예요. 이해를 하셨죠? 100%가 아니어도 99개가 거짓말이고 한 개만 참이어도 참인 거가 어떤을 포함한 명제인 겁니다. 그런데 자, 얘를 자 부정을 하면, 모든을 부정을 하면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죠. 이건 제가 얘를 적어드렸죠. 저번 시간에 필기를 시켰고, 저번 시간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영상 보세요. 자, 갑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 지식이 중요합니다.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원소가. 그런데 보기에서 참인 명제인 것이 있을 때 골라보래요. 자, 기억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이러하대. 그러면 기억을 풀어보시면 얘는 2x가 이렇게 있고 얘 이쪽으로 가면 6이고 x가 3보다 작대. 근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3보다 작죠.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러면 얘는 참이죠. 얘는 참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절대값이 2보다 큰 게 있어요? 없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네.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이러하대. 그럼 여기는 부등식을 풀어보셔야지. 풀어보시고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크고요. 두 개 더해서 풀었으니까 이거거든요.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건 딱 하나 있죠. 마이너스 1. 근데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x네. 그럼 봐봐. 저기 있는 거 하나씩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5 붙인 거죠? 안 되잖아. 그지? 얘는 거짓이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거짓이죠. 겁나 헷갈리죠?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고르세요. 자, 보세요. 어떤 양의 정수에 대해서 x 빼기 2가 4다. 자,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어떤입니다. 어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 하면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푸시면, 자, x에다가 6만 되지, 6.
6 말고 되는 게 없잖아. 근데 아무튼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참이죠. 그죠?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인 거야. 자, 어떤 무리수에 대해서 루트 2 더하기 x가 0이래.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빵 되죠. 얘 말고 딴 건 없지.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게 한 개 있잖아. 그러면 참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지. 안 되는 거 있나? 없죠. 그럼 잠깐만. 모든 실수, 그렇지. 지금 거짓 되는 건 찾는 거구나. 참이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대. 이거는 참일까 거짓이야? 안 되는 게 있지. 딱 하나 있지. 어떤 거? x랑 y랑 둘 다 0이면 0보다 크지 않잖아요. 이런 발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명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들었던 모든 지식들, 특히 어디가 중요하냐면 중학교 수학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1단원 소인수분해 정수론,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순환소수 단원 있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서 제곱근 단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서 1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전부 그거에 대한 상식들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근데 뭐 자연수니까 1 더하기 1 하면 2보다 크고 나중에 더 큰 자연수 오면 항상 2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참인 거죠. 자, 봅시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말하여라. 자, 보세요. 어떤을 자, 여기 있는 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시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내가 글씨를 10개나 9개나 써야 되잖아. 귀찮아. 앞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아이도 부정을 해야죠. 얘를 부정을 하면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지. 자, 찬영아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왜? 그죠? 발레가 하나 있죠. x가 0일 때가 발레지. 안 되는 게 딱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죠. 2번 갑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자, 얘를 이제 부정할게요. 얘를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얘를 부정할 거예요.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은우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하연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공통수학 원이죠. 은우에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자, 잘 들어. 2차식은 곡선이지? 그죠? 근데 저기 있는 저 곡선은 위에 붕 떠있지? 붕 떠있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닿냐? 닿는 게 단 하나라도 있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얘를 딱 봤을 때 내가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두 번 만나고, 상수항이 양수인데 지나치게 크면 무조건 절대부등식이라 그랬죠. 2차 절대부등식, 그지? 얘는 항상 x축 위에 붕 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 그래프가 밑에 있거나 닿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담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자 저거 자 얘들아 담이가 참이라고 한 이유가 뭐야? 얘가 뭐야?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자 봐봐 2차 부등식에서 제가 공통수학 원의 핵심은 부등식이라 그랬어. 2차 부등식에서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커.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아. 자, 진솔아, 제일 위에 거 답이 뭐야?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 뭐야? 찬영이 뭐야? 현은지 뭐야? 지우. 하윤아, 두 번째 거 답이 뭐야? 담이야, 두 번째 거 답이 뭐야? 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은우야, 세 번째 거 답이 뭐야? x는 2지. 찬영아, 네 번째 거 답이 뭐야? 현은지, 네 번째 거 답이 뭐야? 그죠? 내가 학원에 신입생이 오잖아. 나 항상 물어봐. 야, 너 공통수학 잘하냐? 그럼 잘한대. 그럼 부등식 잘해? 했을 때 이거부터 물어봐. 이거 지금 적고 있는 사람은 멍청한 거죠. 뭐하러 적어? 책에 있는데. 머릿속에 이미 집어넣었어야지. 뭐하러 적어? 이거는 적어야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왜 이게 참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공통수학 원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이랑 엮어서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데 공통수학 원을 못하면 앞으로 답을 못 구해. 여러분들 방학 때 공통수학 원을 딸딸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된다 그랬어?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이야. 내가 한 10번쯤 얘기했어. 그치? 그거랑 인수분해. 앞에 나머지 정리 한 등씩 그딴 거 이제 딱 중간고사 끝나면 몰라도 돼. 아무 상관없어. 복수도 몰라도 돼. 아무거나 상관없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것만 끄집어내면 돼. 상관없어. 근데 이런 부등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부등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걸 못하면 집합도 못하고 명제도 못하고 다 못해. 오케이? 자, 공통수학 원을 하셔야 돼요. 원. 자, 근데 얘를 봤더니 자, 얘는 붕 떠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하얀색은 없지만 딱 만나는 게 1 하나 있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1 하나 때문에 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를 적어. 자, 그 다음에 스텝 2, 3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케이? 일단 스텝 2, 3는 하지 않을 건데 178쪽에 428 그 다음에 179쪽에 431 둘 다 형광색으로 박스 쳐. 이건 나중에 다시 할 때 할 겁니다. 지금 미리 해봐야 니네 다 까먹어서. 이 두 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은 명제의 역, 이, 대우를 배워볼게요. 일단 진도를 쭉쭉 빼줄게. 자, 오, 좋아. 자, 보세요. 이번에는 아주 마음에 들게 이 그림을 넣어놨구만.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죠.
자, 이 가정과 결혼의 위치를 바꾼 것을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었어. 그죠? 그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가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명제죠. 두 억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뭐야 배웠잖아. 두 직선이 평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제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억각의 크기도 같고 동의각의 크기도 같고 억각의 크기가 같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찬영아 또 하나 뭐 있냐? 에이. 그렇죠. 동층 내각의 합이 뭐였어 찬영아? 180. 그렇죠. 이거 내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잖아, 그지? 그죠? 지금 생각하면 얘가 명제야, 그죠? 뭐이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지금 결론이죠. 근데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도 참이었지.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동의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두 직선이 평행하고 동층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명제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명제인지 모르고 간 건데, 자, 얘가 P고 얘가 Q인데 이 P, Q의 위치를 바꾼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 그림을 좀 키워볼까? 좋아. 내가 맨날 이게 없어서 내가 그려줬는데. 자, 원래 교육과정에서, 자, 얘네 둘은 여기에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책에는 없지만 씁시다. 자, 얘네 둘은 2예요. 그러면 얘네 둘도 2예요. 그래서 역, 이, 대우 세 개를 다 알아야 돼. 2. 자, 얘는 원래 명제입니다. P면 Q이다의 2는 뭐냐면 이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거야. 역은 앞뒤를 바꾼 거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의 역은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 거지. 그런데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원래 명제를 각각 부정한 다음에 위치까지 바꾼 게 대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를 가르치냐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걸 다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제가 화살표 두 개 그는 거면 참이라고 그랬죠. 참이면 이 녀석의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주어진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인데 우리가 이거를 대우법이라고 하는데, 자, 대우법.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들을 조근조근 증명하는 걸 배워. 증명하는 걸 배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대우법인데, 자, 이것은 이미 집합에서 배웠어요.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Q가 P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자. 얘는 부정이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자,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야. 니네가 봐도 얘는 1번, 2번이고 얘는 1번이지. 포함하지. 이쪽을 보세요. P가 아닌 게 2번, 3번이죠. Q가 아닌 건 3번이지. 2번, 3번이 3번을 포함하죠. 자, 얘는 절대 참이에요. 오케이? 자, 이 대우법은 언제 쓰냐면 주어진 명제가 직접 증명하기 애매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증명할 때 하는 거야. x가 3이 1이 아니고, 아니다. x가 1이 아니거나 x가 3이 아니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얘가 뭐야?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한테 증명을 해달래.
AC 바꿔야 되겠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거나 x는 3이 아니다.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한테 알려달래. 애매하잖아. 애매하잖아.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애매하잖아. 되게 거지 같잖아. 왜? 또는이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x가 1이 아니거나 3이 아닌 케이스는 겁나게 많잖아. 이런 거를 대우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위에 있는 대우법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얘를 부정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다가 이쪽으로 오지. 그죠? 그 다음 얘를 부정하면 뭐예요? 얘를 부정하면 x는 1이고 또는을 부정하면 또는이죠. x는 3을 부정하면 x는 3이 아니라를 부정하면 이거지. 그죠? x랑 여기를 2고로 가야 되겠다. 2고면 여기가 또는이지. x는 1 또는 x는 3이면 얘는 빵이죠.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애매할 때 이 원래 명제의 대우를 구해서 증명하는 것을 대우법이라고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가 맹활약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자 요거 두 개 중 2야. 자 앞으로 제가 얘를 원래 명제라고 하고요. 얘를 역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2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대우 명제라고 부를 건데 지금 봤더니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 둘이 서로 대우죠. 근데 원래 명제의 역과 2도 서로 대우예요. 오케이? 자, 역, 2, 대우를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보자. 해보자. 이런 거죠. 다음 명제에 이제 근데 이제 2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2를 제가 가르치는 거는 자 2하고 여기 대우 관계인 걸 니네가 알아야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뭔가 규칙이 딱딱 맞거든. 자 잘 들어.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구하래. 그러면 역은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니까 이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참이냐 거짓이냐? 하윤아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까? 그렇죠. 얘는 거짓이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 하나인데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을 포함해야지 참인 거잖아. 맞지? 근데 근데 위에 있는 거 봐봐. 원래 명제는 참이죠. 그죠?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는 되게 애매하잖아. 그지 같잖아. x제곱이 9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걸 찾으래. 그지 같잖아 생각하기가. 이럴 때는 뭡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무조건 참이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어떤 주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역, 이 대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만 알고 하면 돼.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다. 이것만 알고 하면 돼. 자 봅시다. 여기 있다.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야. 뭐야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같이 가는 거지. 그렇구나. 자 여기다 좀 적어볼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늘 좀 이따가 뭘 배운 다음에 여기다 다시 추가할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원래 명제 역, 이, 대우 이렇게 있는데 원래 명자 보세요. 원래 명제가 자 내가 T하고 F로 가도 되지? 참이 T야. F는 거짓이야. 얘들아 생각해보면 케이스는 네 가지야. 얘네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죠.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어도 여기 참일 수도 있죠.
아까 평행선의 성질처럼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어가의 크기가 같다. 어가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처럼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일 수 있잖아. 근데 얘네 둘이 역하고 이가 짝꿍이고 원래 명제하고 대우가 짝꿍이야. 그러면 얘네끼리는 항상 참 거짓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그러면 전부 다 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얘가 참인데 방금처럼 얘는 거짓일 수 있지. 그럼 얘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야. 근데 역하고 이가 짝꿍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상 참 거짓이 같이 가. F일 수 있지. 또 F면 F일 수 있지. F일 수 있죠. 오케이? 자, 잘 봐두세요. 좀 이따가 이제 여기다 필기를 시켜드리는데, 자, 봐봐. 지금은 적을 필요 없고. 넘어가 보자. 뭐 이렇게 잡다하게. 자, 뭐야. 자. 3단 논법. 자, 엄청 중요합니다. 논리학에서. 자, 보세요. 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야. 자, 3단 논법은 논리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이면 Q가 P를 포함하는 거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R이 Q를 포함하는 거야. 그럼 그림 봐봐. 그러면 R이 P를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이야. 인간은 죽죠. 그럼 소크라테스 죽겠지. 그죠? 그거야. 넘어가자. 자, 3단 논법 잘 기억하시고요. 자, 가보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자, 1번 역을 볼게요. 역을 보시면 자, 얘하고 얘의 위치를 바꾸는 거지. 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시간 되게 오래 걸리겠지.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면 원래 명제 보자. 원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원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원래 명제는 참이죠. 그러면 역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지? 왜냐하면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일 수가 있지만 역이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러면 원래 명제의 대우는 자, 얘를 부정하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저거 부정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y는 1보다 작다잖아. 근데 얘는 증명하기 애매하잖아. 대우는. 그치? 그러면 원래 명제를 봐야지. x랑 y가 둘 다 1보다 큰 수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죠? 얘는 참이겠지.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이죠. 왜? 얘가 15 더하기 마이너스 7이라고 쳐봐. 이거 두 개 더해도 2보다 크지. 근데 5하고 마이너스 7이 이거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잖아. 이거를 찾아야 돼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 어려운 사람은 자, 보세요. 자, 이게 원래 뭐 교육과정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애들이 겁나 어려워해서. 자, 원래 그 도형의 이건 끝나고 나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살짝 가르칠 거야. 자, 왜냐면 그걸 알면 이런 명제를 푸실 때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자,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 좌표 평면을 그리시면 자, 이쪽을 봐봐. 얘가 P고 얘가 Q야. 그지? 근데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Q가 앞에 있는 P를 포함하면 되지.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자, Q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내가 이 그림에다 표시해 볼게. 그러면 쟤는 자, 봐봐.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를 보시면 y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치?
그럼 먼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먼저 그려요. 여기다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근데 y가 있는 쪽이 크지?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이 직선 윗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랗게 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거 봅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테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테죠. 1보다 크고 1보다 x는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봐봐. 1보다 크고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커.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봤더니 파란색이 빨간색을 포함하지? 파란색이 빨간색을 포함하지? 파란색이 빨간색을 포함하지? 파란색이 빨간색을 포함하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죠. 그러면 저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냥 저 이 그림만 그렸을 때 거짓인 걸 알 수 있지. 이러한 발레를 찾아서 푸실 분은 발레를 찾아서 푸시든가. 근데 저 발레를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어렵고 집합명제는 이런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중간고사 시험 보면 쉬워요. 근데 모든 학기의 등급은 기말고사 성적에 달려있어.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울 것이고 2학기 기말고사가 어려울 것이야. 그러니까 방학 때 1학기 기말고사하고 2학기 기말고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놓으셔야 돼 원래. 왜냐하면 3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은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소연 씨는 집에 가서 형한테 물어봐. 니네 형이 그랬어. 고3쯤 됐을 때. 모든 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엄청 짜증난다 그랬어. 내가 그랬거든. 니네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랬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돼가지고 애들이 항상 뭐야. 고3쯤 됐을 때, 아, 선생님이 옛날에 이야기했을 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 당신이 이야기한 그대로 돼서 더 짜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해. 이번 겨울방학 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요. 겨울방학 때 제발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해. 영어 수학만. 국과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봐봐. 2번 볼게요. 2번은, 자, 2번의 역. 야, 이거는, 얘가 지금 뭐, 역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원래 명제야. 어이씨, 참이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더럽잖아. 일단, 이거의 대우부터 배워볼게. 원래 명제를 봤더니, 구하기가 애매하잖아, 그지? 원래 명제를 부정합니다. 얘를 부정하면 x가 1이고 y가 2이면 x 곱하기 y가 2이다가 대우 명제지. 너무 나이스하게 참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일 거죠. 그런데 역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자, 안 되는 경우 x가 1이고 뭐 x가 1이 아니야. 어떤 반례가 있을까? 아, 이건 나도 애매하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 그냥 x가 2고 y가 1이어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x가 2인 거는 1이 아니고 y가 1인 거는 y가 2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면 2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거기시죠. 애매해. 애매해. 자, 보세요. 그 다음.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B의 합집합이 B이면 그럼 B가 A를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이거이면 이거지.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참이죠.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참이에요. 그럼 얘는 자 봐봐. 역을 먼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5분 뒤에 배울 텐데 자 일단 이거의 역 배우를 구해볼게요. 이거의 역은 B가 A를 포함하면 이거이다. 원래 명제의 참이죠. 얘도 참이죠. 역도 참이죠. 그지? 그러면 원래 명제의 배울 명제는 뭐예요? B가 A를 포함하지 않으면 A랑 B의 합집합은 B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하잖아.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으로 가셔야 되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보자. 두 실수 X. 자,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고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게 애매하잖아. 그치?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의 대우 명제를 구할 거예요. 대우 명제. 이거의 대우 명제를 구하시면 뒤에 있는 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부정한 게 이거죠. 얘를 부정할게요.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대우예요. 근데 얘가 참이래. 그러면 대우 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보시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죠. 그럼 부등식을 더해봐요.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1하고 3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2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0번의 별표. 자, 3단 문법. 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봐봐. 자,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모두 참이야. 그래?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P다가 참이야. 자, 우리는 자, 얘들아 이제 항상 내가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원래 명제하고 대응은 항상 짝꿍이죠. 그러면 얘가 참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어제는 안 주무시더니 새벽까지 겁나 떠들더니 수업만 하면 주무시네. 이거의 대응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 이것도 참이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응 명제도 참이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하얀색만 주어져 있어.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Q이면 R이다도 참이지. 연두색은 원래 없는 건데 얘랑 항상 짝꿍이야. 근데 봤더니 얘하고 얘를 3단 논법으로 더해줄 수가 있죠. 자, 동그라미 친 거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잖아.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죠. 그러면 P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근데 이 새끼도 짝꿍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대응 명제.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지. 잘 들어. 문제에서 하얀 거 두 개만 주었는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응 명제도 참이죠. 대응 명제 구해봤더니 이거 두 개를 3단 논법으로 이었지. 있는 순간 이거의 대응 명제도 참이죠.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6개가 다 참이지. 하나씩 찾아볼까? 얘는 기억이 있구나.
그지? 얘는 기억이 있구나. 그 다음 얘는 어디 있노? 얘는 여기 있구나. 니은에 있구나. 얘도 참이죠. 그 다음 얘는 어디 있노? 너는 없구나. 아무리 봐도 없지? 이거 100% 나와요. 100%. 너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리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얘는 어디 있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치?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죠. 오케이? 자, 잘 들어. 문제에서 이것만 두 개만 주었다고 해서 이게 참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하, 참.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나 Q이면 나 P라는 무조건 참이야. 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맹활약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제들을 닥치는 대로 증명할 거야, 저걸로. 자, 보십시다. 자, 이제 드디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잘 보세요. 자, 잘 봐. 얘는, 자, 여기 책에 있는 걸 보고서 외우면 어려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자, 수학에서 주어는 은는 이가야. 자, 여기 있는 이 기호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봐봐. 얘가 지금 주인공이지. 자, 얘를 보고서 봐봐. P가 Q한테 주고 있지. 그죠? P가 Q한테 뭔가 주고 있잖아. P 입장에서는. 근데 얘를 봤을 때, 자, Q는 이제 Q 입장에서 보는 거지. Q는 P한테 무언가를 받고 있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요.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 받는다. 본인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는 거고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근데 얘는 철저히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아이 입장에서 보시는 거야. 봐봐. 여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 P가 충분하니까 Q한테 주고 있지. 그러면 이 상황을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그래. 근데 항상 이 주격조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P이면 Q이다를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 Q이기 위해 P는 충분조건이지.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이 동그라미 친 거하고 얘하고 위치를 바꿔요. 이거를 바꿔도 니네는 뭐만 따라가는 거야? 주인공인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아이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아! 동그라미 친 거하고 선 그은 걸 바꿔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 Q이기 위해 P는 하면 니네는 무조건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아이 입장에서 어이씨! 이 새끼가 충분하니까 주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P이기 위해 Q는 그럼 Q 입장에서 보는 거지. 네가 필요하니까 받는구나. 그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두 개만 적어.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자, 실은 집합 명제에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서 부등식 문제 푸는 게 다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부등식 계속 부등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자, 기호로 이렇게 써. 이때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집합의 상등이랑 똑같아요. 왜? 집합 상등의 정의를 내가 외우라 그랬지. 얘를 보시면 집합 상등의 정의가, 자, Q가 P를 포함하고 얘는 P가 Q를 포함하죠. 서로 포함하면
P하고 Q가 상등이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P하고 Q의 진리집합이 똑같은 게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필요충분 조건, 이 기호를 중학교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과서에 이 기호가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너네가 이제 최근 걸로 해보시면 실수의 대수 비교할 때 A 빼기 B가 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A 빼기 B가 0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 기호를 눈여겨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중학교 교과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표시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냥 P하고 Q의 진리집합이 똑같은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자, 봐봐. 자, 여기 이거를 보면은 이거에 막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거야.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알았지? 이것만 할 줄 아면 돼. 그 다음에 필요충분 조건은 집합의 3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갑니다. 자, 조건 P하고 Q가 다한 것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보래.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 진리집합을 구해봐야 되겠지. 그죠?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조건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 부등식 자체가 진리집합이라고 그랬죠. 얘는 진리집합이 0보다 작은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만족하려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x 빼기 x니까 0이지. 근데 진리집합이 또 하나 있죠. x가 0이어도 되죠. 얘는 q는 진리집합이 두 개야. 그러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x가 0이어도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하는 것이니 q가 p를 포함하는 것이니 p면 q이다가 참인 것이고 우리는 자 봐봐 뭘 봐야 돼? 주격조사가 누구한테 붙어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p가 q한테 주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지. 그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둘 다 0이죠. x도 0, y도 0이죠. 얘도 진리집합이 x는 0, y는 0인가? 맞냐? 둘 다 진리집합이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적어드렸지.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은 0, x 플러스 y, i는 0. 그때도 내가 이렇게 표시했었어. 필요충분 조건으로. 근데 니네가 이제 그때는 이 기호가 필요충분을 나타내는 기호인지 안 배웠으니까 x는 0, and y는 0이라고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 어딘가에 이게 적혀 있을 거야.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야. 이거이면 이거에 대해서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에 대해서 참이야 은지야. 그 다음에 아까 자 보세요. B가 A를 포함하면 A랑 B의 교집합이 A고 A랑 B의 합집합이 뭐냐? B이고 현우지씨 A차 B가 공집합이에요? A차 B가 공집합이에요? B차 A가 공집합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게 공집합이야? A차 B가 공집합이죠. 얘는 도너츠지. 근데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에요. 얘네 둘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동치라고도 해. 동치. 근데 니네가 개념을 보시면은 자 요거 막 차집합 동치 변형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개념을이.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고 이거이면 이거이다도 참이어서 얘네 둘은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그냥 그렇게 휙 지나간 거야 내가. 오케이? 자 보십시다. 얘는 진리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얘들아 참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 포함하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포함하지. 직육면체가 정육면체 포함하지.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얘를 포함하는 거야. 맞죠? 그럼 뭐야?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지. 맞지? 근데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야? P 입장에서 보는 거지. P한테 주격조사 붙어있지. 그럼 성인아 이런 상황이면 P는 Q이기 위해 무슨 조건이야? 은지야 무슨 조건이야? 그죠? 필요 조건이죠? P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지. 멍 때리고 있지 마. 얘들아 니네 이거 진도 나갈 때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만 멍 때리잖아. 못 따라와. 그 다음에 숙제 바로바로 해야 돼. 숙제 밀리면 못 따라와. 숙제 밀리면 못 따라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못 따라와. 자 보세요. 저는 충분히 주의사항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의 지리집합이 일어날 때 나 P이면 자 이거 보고 써야지. 나 P이면 자 나 P는 나 Q이기 위해 필요 조건이래. 그럼 뭐야? 얘가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잖아. 에이씨 그러면 나 Q가 나 P가 나 Q한테 받아야 되지. 필요하니까. 불편하잖아. 이 녀석의 대응명제는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지. 이건 뭐야? Q가 P를 포함하는 거잖아. 찾아야지. 얘네 둘 다 보자마자 틀렸지. 그지? 그지? 얘는 뭐야? Q가 P를 포함하는 거니까 P하고 Q의 교집합이 Q. 얘가 맞는 거죠. 그지? 얘는 뭐야? Q 차 P지. Q 차 P가 공집합이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P가 Q를 포함하는 거지. Q가 P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지? 집합 앞에 안 들은 사람 다 들어야 돼. 집합 안 들으면 이제 수업 못 알아들어. 집합이랑 명제랑 다 내용이 이어져요. 알겠어 이서희 씨?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얘는 당연히 안 되겠지. 답이 3번이에요. 자 넘어가자. 13번. 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짜증나게. 그냥 부등식 문제야. 자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자 봐봐. 이제 니네가 이걸 봤을 때 P가 충분하니까 주지. 누구한테?
Q한테 그러면 얘는 뭐야? Q가 P를 포함하지. 이것만 알면 된다고 집합 명제에서 디테일한 거 안 중요해. 자, Q가 포함해야 돼. 자, 1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2하고 5는 내가 자신있게 그릴 수 있으니 자, 여기가 P죠. 근데 Q가 P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A하고 A지. 아직도 이거 보자마자 부등식 못 풀면은 솔직히 못 도와드려요. 못 따라오는 거야, 그냥. 자, 여기 드모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Q가 될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A고, 이게 A고, 여기 색칠되죠?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퉁퉁이를 정의했잖아. 퉁퉁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둘 다 채워져 있거나, 둘 다 비어 있거나, 어디? 밖에가 채워져 있고 안에가 비어 있을 때는 무조건 등호 들어가죠. 그지? 큰 녀석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만 등호 안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외우라 그랬지. 왜? 이제 퉁퉁이 못 풀면은 집합 명제 문제도 못 푸는 거요. 다 틀리는 거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만 망치는 게 아니라 2학기도 망치는 거야. 퉁퉁이 문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림 보시면 얘를 보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A, C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겠지. 얘는 A가 5보다 둘 다 채워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겠죠. 밑에 거 나왔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 답은 밑에 거겠지. 자, 이 녀석이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뭐야? 그럼 2번 어떤 상황이야? 이것이 얘가 주격조사지. 그럼 얘가 필요하니까 받겠지. 얘가 지금 주어잖아. 주격조사가 붙어있는 아이가 필요하니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어진 명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7이 0보다 0이 아니면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가 참인 거죠. 그지? 야! 목 아프다. 얘가 필요하니까 받겠지. 힘들다 나도. 모르겠다. 자, 필요하니까 받는 거지. 얘가 이 지금 문장이 참인 거지. 이 문장을 봤더니 더럽잖아. 이거에 대우명제를 구해야지. 얘를 부정해야지. 부정한 거 이쪽으로 가야지. x 더하기 3이 0이면 얘를 부정해야지. x제곱 더하기 3의 x 더하기 27이 0이다가 참인 거지.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지. 9 빼기 9a 더하기 27은 0이고 그럼 답은 뭐야? a는 4지. 이 문제 모의고사 1순위, 시험 문제 1순위. 오케이? 자, 오늘 필요충분주권 배웠어요. 넘어갑니다. 다 했네. 자, 이것도 스텝 1만 풀어. 스텝 1만 풀어. 자, 이제 아까 필기 해드리고 싶었던 거 나도 필기해보자. 앞에 어디가 비어있나. 자, 185쪽에 좀 빈칸이 많네. 185쪽에다가 써볼까. 자, 봐봐. 아까 원래 명제가 있고 여기 있고 이가 있고 대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짝꿍이고 얘네들이 짝꿍이지. 자,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데 얘가 참인데 역도 참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원래 명제가 뭐야? P이면 Q이다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은 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지.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사항은 뭐예요? 필요 충분이죠. 무엇이? P가 P가 Q이기 위한 네모 조건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의 역도 참이면 이 네모에 필요 충분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P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셔. 그 다음에 얘가 참인데 얘는 참이야. 얘는 거짓이고 얘는 거짓이야.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원래 명제만 참인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 얘는 거짓인데 얘는 참이고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인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여기니까 Q이면 P가 참인 거잖아. 여기 참인 거니까. 그럼 얘는 P 입장에서 봤지. 필요하니까. 근데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일 수도 있어. 얘는 아무 조건도 아닙니다. 자, 요걸 필기하세요. 제목은 이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네모 조건들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명제, 원래 명제, 역, 이 대우가 있을 때 저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P 입장에서 저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거야. 적당히 해, 적당히. 조는 것도 적당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도 적당히 해. 내가 참을성이 많지 않아. 한두 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기억하면 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얘는 이런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상황인 거고, 충분 조건은 이런 거고, 필요 조건은 이런 거야. 그죠? 저 네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지? 왜? 원래 명제하고 대우가 짝꿍이고 역하고 이가 짝꿍이기 때문에. 자, 다 적었죠? 시간도 많으니까 좀 더 하지. 일단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진도를 쑥쑥 나가줄게. 연습 문제 투수리 풀지 마. 근데 여기 집합 명제를 못한다고 해서 크게 나중에 지장이 있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참, 거짓, 역 이런 건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문제를 막 디테일한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집합도 마찬가지야. 집합 심화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런데 뭐는 지장이 있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못하면 겁나 지장이 커. 인수분해 못하면 겁나 지장이 있어. 여러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못하면 겁나 지장이 있어. 집합 명제는 기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심화 문제를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자,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우법이야.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 배워요. 귀류법. 그 다음에 이 간접 증명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그 유명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자, 이 집합명제가 시험 범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명제 증명하는 문제가 서술하고 나올 거야. 이제 루트 3이 왜 무리수인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쉬운 것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그 절대부등식을 배우고 끝까지 할까 공통수학원 복습을 할까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보자. 자, 수학적 기납법은 나중에 대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항상 수능에 수학적 기납법 한 문제 나와요. 킬러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대우법이랑 귀류법은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쉬워. 니네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봐. P이면 Q에다가 있어. P는 Q, 이기, 위해, 위한. 유태현 씨, P는 Q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야? 충분이잖아. P 입장에서 P가 Q한테 주고 있지. 그 다음에 Q는 P 이기 위해 Q 입장에서 보는 거죠. Q가 P한테 받고 있지. 이것만 알면 돼. 필요 조건이죠. 이거 어려운 사람. 야, 얘가 충분하니까 얘한테 주고 얘는 필요하니까 받는 거라고. 쉽잖아. 이렇게 외워. 호환관계로 외우면 헷갈려. 충분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태연아. 너한테 계속 물어볼 거야. 그 다음 오늘 이거 하고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나 Q이면 나 P이다가 참이지. 얘가 대우법이야. 여기서 써줄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나 Q이면 나 P이다가 참이다. 이게 대우법이야. 자, 오늘은 대우법만 한번 설명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정의하고 정리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자, 보자. 자,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거. 내가 정의는 반드시 한 개고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중학교 때부터 했지. 여기서 나오는 정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제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죠? 중선 정리. 전부 증명했잖아.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가 뭐예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다.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이것도 증명했지. 중학교 때. 그죠? 정리는 자, 무수히 많고요. 무수히 많고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자,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고 두 밑가의 크기가 똑같고 또 한 개 더 있지.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정의도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고 대각선, 대변, 대각 세 가지 정리가 있었지. 그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빡세게 했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 다시 봐. 자, 봅시다. 자, 대우.
P면 Q에다가 참일 때 그것의 대우도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이고요. 자,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루트 3이 무리수인 것을 이 녀석을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무리수잖아. 얘를 부정을 해.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라 가정한 것이 모순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으니까 루트 3은 무리수인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오케이? 자, 보자. 일단 대우법부터 해보자. 자, 봐봐. 이제 이딴 식이지. 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야, 씨, 이거는 직접 증명하기 애매하잖아. 그죠? 그럼 이 녀석의 대우 명제는 얘를 부정할 거예요. A 또는 B가 짝수인 걸 부정하면 A와 B가 모두 짝수를 부정한 건 홀수죠.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A 곱하기 B가 짝수인 거의 반대말은 뭐야?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가 대우 명제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증명하기 자, 아까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자, 간접 증명법은 직접 증명하기 애매한 것들을 간접 증명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A랑 B가 홀수야. 그러면 A를 2M 빼기 1이라고 하고요. B는 2N 빼기 1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죠. 지금 제가 이 주어진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이 직접 증명하는 게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7점, 8점, 10점으로 나온다고. 오늘 루트 3이 무리수인 것까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나와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8점. 근데 본인만 못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딴 애들 다 쓰고 있을 거야. 아무튼 보세요. 얘네들을 이거라고 할 수 있죠. A랑 B가 모두 홀수면. 그 다음에 여기다 A 곱하기 B가 홀수래. 그러면 A 곱하기 B를 계산해 보는 거야. 2M 빼기 1, 2N 빼기 1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4MN, 얘는 짝수지.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M. 짝수에서 짝수 빼면 짝수지. 얘네들이 곱하면 빼기 2N. 여기까지 짝수지. 맞지? 제일 뒤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죠. 여기까지 짝수지. 짝수에서 짝수 빼면 짝수잖아. 짝수에서 하나 더하면 얘는 뭐예요? 홀수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형광펜이 있나요? 형광펜으로 자 3번에 이 3번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고요. 여기가 홀수만 되는 게 아니야. 자, 이거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자 이걸 제가 이제 증명해 줄 건데 자 절대 참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어떤 수의 제곱이 홀수이면 제곱하기 전 것도 홀수야. 그런데 짝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면 어떤 수는 짝수야.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어떤 수는 3의 배수야. 점점점 점점점. 형광펜으로 박스 치세요. 왜냐면 저기 있는 명제가 루트 3이 무리수일 때 증명할 때 니네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겁니다. 자,
홀수하고 짝수는 CC하니까 3의 배수로 할게요. 3의 배수. 자, 다시 한번 복습. 정수의 분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수를 2K 빼기 1, 2K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할 수 있죠. 홀수 짝수. 그 다음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셋 중에 하나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뭐, 이건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 얘는 뭐랑 똑같아? 3K 플러스 3, 얘는 3K 플러스 4, 얘는 3K 플러스 5, 얘는 3K 플러스 6, 3K 플러스 7, 3K 플러스 8,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얘랑 똑같은 거 뭐야? 3K 빼기 3. 얘랑 똑같은 거 뭐야? 3K 빼기 2. 얘랑 똑같은 거 뭐야? 3K 빼기 1.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얘랑 똑같은 거야. 3의 배수보다 2개 많은 거는 3의 배수에서 하나 뺀 거랑 똑같지?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자, 갑니다. 세 번째 걸로 할게요.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면 어떤 수가 3의 배수야. 이거는 절대 참이야. 봐봐. 무엇의 제곱이 블라블라블라블라 2면 무엇은 블라블라블라블라 2다. 이게 항상 참이라고. 자,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3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7의 배수. 오케이? 외우는 거야. 자, 보세요. 어이씨, 선생님. 자, 선생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어떤 수가 3의 배수인 거를 증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 직접 증명하기 애매하죠. 얘가 지금 가정이잖아. 가정을 가지고 뭘 하기가 애매하잖아. 뭘 써야 돼? 이거에 대우를 써야지. 대우. 그제? 그러면 얘를 부정할 거잖아. 맞죠? M2 3의 배수가 아니면, 근데 그냥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냥 필수 예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세 번째 명제가 안 들어가 있는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 다 들어가 있어. 오케이? 왜냐면 이거를 가르쳐야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증명할 수 있어서. 루트 3이 무리수인 건 다음 시간에 하자. 이거 부정하면 m의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제 밑에 거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 m값이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지. m2 3a 빼기 1인 케이스. 아, 또 껐더니 춥네. 태양 때문에 껐는데 계속 주무셔서. 자, 두 번째 m값이 3a 빼기 2. 이 두 가지 케이스 둘 중에 하나죠. 뭐를 명시해야 돼? a는 자연수죠. 3a 빼기 1, 3a 빼기 2로 잡은 이유가 뭐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가 자연수잖아요. a가 자연수일 때는 이거 3개로 잡아야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지.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2, 3이지. 2 집어넣으면 4, 5, 6이지. 그죠? 근데 이거 3개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이거 2개잖아요. 이해시죠? 그러면 자, 이거일 때는 m의 제곱은 3a 빼기 1인데 이거의 제곱이니까 9a 제곱 빼기 6a 플러스 1인데 맞잖아. 근데 얘를 보시면 이거 2개 3의 배수지.
맞잖아. 3의 배수에다 하나 더했지. 그러면 얘는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죠. 야,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 빼면 3의 배수잖아. 3의 배수에서 하나 더한 건 3의 배수 아니지. 그죠? 이거일 때는 m제곱은 3a 빼기 2의 제곱인데 9a 제곱 12a 더하기 4는 자 3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 여기까지 3의 배수지. 더하기 1이지. 3의 배수에다가 하나 더 했지.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둘 다 3의 배수가 아닌 게 증명이 됐지.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그죠? 일단 여기 루트 192쪽까지 한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그 문제는 그냥 명제 증명 전까지만 푸셔도 돼요.